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론 있는 사람들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리서치 부장 한명이고요. 여기 계신 이분은 데이터 리서치. 저는 데이터 리서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는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그리고 로이슈라는 매체와 함께 정례적으로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수치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여름인데 요즘 이슈들이 많죠. 사회가 정부가 새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 정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동안 국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피로도가 아주 높을 겁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들도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특히 최근에 삼성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그렇죠. 기업이고요. 네. 그런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맞죠. 이재용 씨가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 이게 이미 경영권이 이재용한테 있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지주기업이니까. 근데 사실상 이게 이제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재용 씨가 구속되는 사유가 뭐냐면은 경영권이 정당하게 넘어갔냐. 네.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한번 과감하게 한번 터치해봤습니다. 먼저 수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부탁해 주시면.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첫 번째 문항이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의견. 구속 재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재판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걸 물어볼 때 저희도 어느 정도 여론이 나올 것인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구속 재판이 59.5%, 불구속 재판이 32.6%,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7.9%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찬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도 만만찮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다른 어떤 좀 문제로 구속됐다고 하면 네. 이것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냥 그 감으로요. 근데 이건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연장선에 보면 구속 수사가 사실은 많게 나온 거다라고 봐줄 수 있고, 사실은 이 수치로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그 구속 수사에 방점을 준 게 아니라 구속 재판에 방점을 준 거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구속돼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의외로 구속 재판이 높다라는 건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직까지 구속 재판 여론이 거의 60%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 것은 되겠죠. 상당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삼성의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그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열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애국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산차 애용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삼성만 빼놓고 어떻게 하냐라는 게 사실은 기본의 기조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59.5% 특정 기업의 오너를 가지고 구속해야 되냐 말하는 조사 자체가 처음이니까 어떤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30대가 상당히 그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30대의 경우에는 80.3%가 구속 재판에 찬성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불구속 재판에는 10.1%에 불과한 걸로. 그러니까 20대와 40대도 한 70%대 초반이고 5, 60대들 가면 이제 51%, 32%. 나이가 많을수록 불구속 재판이 높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그건 지켜왔는데 30대가 특히 높네요. 30대가 왜 그러냐라고 저희들이 요즘 이거는 함의해서 볼 부분이 있다. 30대들은 금수저, 흑수저에 제일 강하게 그 정서적으로 저항 또는 분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초년생에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 왔고, 또 이재용 씨가 지금 40대이긴 하지만 그 동시대 인식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계속 재벌이 3대까지 이어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일 민감한 세대가 30대 직장인들 아닌가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지역별 특성을 보면 좀 특기할 만한 사안이 있었을까요? 지역 이재용 구속만 보면 여전히 지금까지 영남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은 네, 네,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네, 네. 의미 있는 거는 그동안 보수층 또는 구여권으로 속했던 부산 경남 쪽이 그 전국 평균치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네네. 좀 확인해 지형적 보니 변화가 확실히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보니까 그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60% 정도의 구속 재판 의견이 나온 반면 대구 경북만 47%로 다른 지역 평균과 이탈해 있네요. 예, 예. 예. 다른 조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현 정부의 그 일정 부분 많은 동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떤 수치로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드러낸다 그렇게 볼 수 네네. 있겠네요. 예. 그런데 대표님 지금은 32.6%가 불구속 재판을 원하고 있지만 근데 아까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이 좀 분개의 감정도 거치고 이 여론이 조금 더 불구속 재판 여론이 상승할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정서적으로 그렇다 봅니다. 너무 오래 기간 길어지고 뭐 정서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들이 작동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공정거래위원장 새로 됐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원으로 네네. 나오셔가지고 이 재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또 정언이 있었고 또 딱 오늘 우리가 조사를 한 거와 전혀 무관하지만 청와대 민정비서실 캐비넷에서 네, 엄청난 것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에 삼성 승계 문제가 문서로 발견이 됐어요. 어떤 내용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 변수들이 나타나면 국민들의 공분이 또 더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전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춰져 왔던 사실들이 이제 다 100일 안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민 정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불구속사 32.6%니까 나중에 뭐 정서적으로 조금 더 그런가 좀 관련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 속에도 여전히 재벌 불법 승계, 재벌의 갑질, 경영권의 뭐 지나친 그 독점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위원회의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이 이런 어떤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번 참에 잘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삼성이 어떻게 잘 활용하면 네.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건희 사장이 본인의 독자적인 그 사업에 삼성 자동차를 놓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사당단 회의를 만들고 구조본이 참여 못하게 하고 자기가 사당단 회의에서 결정을 모든 걸 따른다 해서 네네. 그때 이후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 계기로 좀 그런 삼성도 글로벌 이 취지에 맞게 좀 자체 그 투명성을 높인다면 삼성의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노하우는 삼성이 압도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재벌이 지나치게 경영에 개입해서 또 오히려 더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국가적인 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네. 하긴 앞서 말씀하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도 그 삼성전자가 지난 20년간 잘 된 이유를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네네, 중간중간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기업 오너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경영 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그 의사결정은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 세계화하면서 이제 전 직원들을 세계에 또 퍼져서 정보도 수집하고 판단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영은 이제 전문 경영 시대가 맞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죠. 검찰 개혁 이슈 중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매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동안 보수 정부가 들었을 때는 검찰이 이런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네네. 진보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검찰 수사권이 너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불신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것들이 쭉 쌓여 있었던 문제들이 이번에 새로운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그 동안에 사실상 최근에 이 국정농단을 깊이를 들어가 보면 우병우 사단이라는 소위 이제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하는 네네. 것들이 국정농단의 저간에 좀 핵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공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의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더 압도적으로 사실은 많아지지 않았느냐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값을 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76.2%, 반대하는 편은 10.8%, 잘 모르겠다 12.9%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종류의 사안은 공수처가 뭔지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렇게 나왔던 것은 어쨌든 간에 현재의 검찰 체제가 문제가 있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격차나 그거는 이재용 씨 예로 또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하면은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네네. 정확한 명칭이 그게 되는데 공직비리수사처는 물론 검찰을 무소불위한 기소권 남용 이런 것에 대한 걸로 인해서 검찰을 또 누군가가 수사해야 될 집단이 있어야 된다 해서 공수처지만 사실은 공수처는 아까 말 그대로 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라든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검찰개혁 이꼬르 공수처 설치 마치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높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될 거냐라는 것은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수처라고 하면 검찰개혁 이런 일반화된 인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부터 나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보다 네네. 권력의 편에서 항상 움직여왔던 그런 반감이 수치로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세부 내용을 보자면 전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앞서의 사안과도 약간 다르게 50대까지는 연령별로는 80% 안팎의 찬성 여론이 나오고요. 60세 이상에서 한 59% 정도 나오고요. 지역별로는 다른 데들은 다 80% 안팎 정도 되는데 대구 경북만이 60%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론 지형도를 볼 때는 흔히 60대 이상을 대구 경북 그리고 50대를 부울경과 흡사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도 한번 짚어주셨지만 이제는 50대라는 연령층 그리고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기존의 도식과는 다르게 구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 다수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정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은 당연히 이제 대선도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저희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대구 경북 가서는 이게 대구 검사장이죠. 네. 대구 지금의 검사장 가서 폼 한번 잡다가 6개월 만에 자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이나 이런 국가기관은 대구 경북을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두터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한 집 건너뛰어서 장관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자기는 그래도 검사장은 제일 폼 잡고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은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은 좀 권력으로부터 좀 보호받고 있었던 지역이라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50대 50, 30대 30, 그 정도 동일한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래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구 경북에서도 공수처
설치 찬성에 네네네. 6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건 타 그렇죠. 지역에 비해서 조금 그렇죠. 모자라다 이런 뭐,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물은 질문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잘하는 편이 52.3%, 잘못하는 편이 23.2%, 잘 모르겠다가 24.5%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높게 나온 건가요? 낮게 나온 건가요? 아유, 우리 조국 수석님의 그 안면발이 작동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너무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잘생겼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실질 지금 민정수석의 그 검증 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랬었죠. 예, 예. 실질적으로 뭐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만은 민정수석이라는 게 꼭 그 인사검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무에. 네.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정치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일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권력기관의 또 이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정권 초기에 또 여러 보고들을 받아봐야 되고 뭐 소위 사정도 해야 되고 오늘 뭐 카이 같은 경우에 압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청와대에서 모든 걸 또 핸들링하고 또 민정수석이 딱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인사비서수석실이 청구를 하면 네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건데 요즘에는 인사수석실이 얘기 나오지도 않고 인사 추천을 원래 인사수석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추천을 애초에 안 좋은 게 올라왔는데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다가 걸리는 거 지금 이게 참 그런 거 아닌가 싶으면 지금 뭐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 과거에 예로 들어서 얘기할 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편이 50%가 넘는다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조금 이 정도는 네네.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너무 농단을 했기 때문에 네. 우병우 사단을 만들고 민정이 그냥 국정을 농단하는 축에 서서 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뭐 그런 신뢰가 기본적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앞에 말했던 저기 조국의 그 인기도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아예 뭐 아까 앞서 인지상정이라? 외모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정권 저보다 초에 훨씬 잘생겼어요. 뭐 자학 디스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외모가 출중하시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까지 엮어서 뭐 청와대 외모 패권주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사실은 다음에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하는 건 아닌데 다음 사람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저는 추천은 아니었습니다. 53.2%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는 그 바람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네. 그 너무 좋게 나왔다고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바로 역풍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격려와 그 질책도 같이 들어가 있는 수치다. 그래서 좀 더 긴장하고 앞으로 여러 인사가 많습니다. 권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정보, 인사입니다. 그 세 가지가 권력의 축입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에 인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심에서 항상 해주실 만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장처간 같은 내각 사람들도 아니고 청와대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평가하기는 주로 대체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초심을 잘 살려서 이렇게 기대에 맞는 직무 수행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와대는 항상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과정은 노출될 수가 없어요. 비서는 말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를 항상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이 권한을 준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냉정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게 그 청와대에 일하는 자들의 자세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행 체제에서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점하고 있죠. 근데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았는데 그래서 검찰개혁 이슈 중에서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가져가거나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물어봤더니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가 겨우 15.5%가 나왔고 네.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53.2%.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잘 물은 것 같은데 제3기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는 문항도 넣었더니 네네. 여기가 19.1%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2.2%고요. 네, 예. 앞서의 어떤 공수처 설치와 비슷하게 굉장히 검찰에 대한 유권자 국민들의 불신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수처와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의 이 불신이 그 정도로 지금 많다. 15.5%에 대해서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분은 검찰에 전혀 무관한 분들이 네. 응답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네. 뭐 이 국민들이 다 검찰을 그 관여하지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그 검찰이 그동안 그 스폰서 검찰이니 또 뭐 친구들끼리 뭐 주식도 서로 그 거래를 하면서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이 네. 팽배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그 권한을 기소를 독점하면서 가졌던 검찰 내부의 그 폐해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아까 스스로 우리가 잘 물었다 할지 모르지 했다는 말씀 제3의 기관 네네. 사실은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조사를 해보면은 알 수 네네. 있는 게 그거에서는 또 경찰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겠죠. 사실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검찰이 미우니까 경찰한테 주자 이것들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경찰이 워낙에 그 해야 될 업무들이 산적했습니다. 5분 내로 출동해야 되는데요. 언제 수사 붙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과 아울러 아직도 이 수사라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서 경찰은 좀 그래도 아직 미진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이제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이 네. 19.1% 거의 뭐 20%에 달하는 거는 잘 국민들이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거 보면서 네. 느끼는 그렇게 볼 그런 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과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이런 질문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50% 이상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그거에 볼 수 대해 저항이 이제 경찰로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네. 가져가는 거고. 또 경찰도 나름대로 이제 그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요즘 드라마에도 경찰이 아주 잘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네. 이미지가 이제 다가오면서 네네. 막 이런 결과가 나올 것도 하는데 경찰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뭐 과학적인 것도 도입했지만은 그 전문적인 경찰 대학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또 그 지금의 지도자, 경찰 지도자급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다 이제 경대 출신들이 다 차지하면서 네네네. 좀 이제 좀 더 그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낮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런 조사에서도 나타난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어쨌든 검찰, 경찰 이 두 축은 우리 국민들한테 빨리 하루속히 가까이 와야 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 조사 결과가 다른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은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별 차이 없이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된다는 모두 이게 10%대 정도밖에 안 나왔고 경찰이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뭐 40%에서 60% 사이에 육박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됨을 좀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게 저희들이 뭐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기라 좀 그냥 그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기회가 네. 되면 이와 전문된 분들을 모셔서 한번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어떤 게 정답인지 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건지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는 몇십 년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한번 네. 심층적인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한번
우리가 네. 이번에 약속을 해보죠 뭐. 저희가 뭐 그 문제를 파고 뭐 몇몇 네네, 릴레이로 이거는- 이렇게 네네. 계속 파봐도 이것만 의미가 있는 이거 뭐 작업일 한 문항으로 이게 국민의 여론이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네네. 하니까 우리가 또 그런 취지로 이런 이 자담회를 마련하고 하는 거니까 한번 네. 그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수고 좀 해주시죠 우리 PD님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지만 그 그렇죠. 의견을 또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게 또 이제 언론기관 그럼요. 공론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는 좀 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건 아직 수사 중이죠. 재판도 재판 받고 진행 와서 이제 거기도 지금 검찰이 또 지나치게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평균치를 낸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에서도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믿는 네, 사람들도 그런데 영향을 검찰에는 주고 있죠. 불만이 많다. 네. 다른 방식으로 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디까지는 해석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각각 독립된 문항으로 국민들에게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이 건은 뭐 두 개를 엮어서 같이 해석을 해도 네, 될 것 네, 네, 같아서 네. 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도 사실 큰 틀에서 차이는 없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이 바람직하다가 48.2%, 내정 철회가 바람직하다는 26.2%,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5.6%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가 아직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인식되지 않아서 네네. 뭐 자세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하긴 힘듭니다만은 그 전에 이 두 번째 이제 한 분은 낙마하셨잖아요. 그 추천됐던 분들이 안경환, 네, 안경환 그 장관 후보자가 하고 낙마하셨죠? 네. 두 번째까지 했는데 그냥 같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나 싶은 게 하나 들기도 하고요. 네네. 검찰청장? 네네. 그 부분 뭐, 말씀드리면 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검찰 개혁에 적합하다가 51.9%, 부적합하다는 19.4%, 잘 모르겠다가 28.7%로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수치가 좀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박상기가 누군지 문무일이 누군지 유권자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기보다는 뭐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가 요 정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육군제라고 하시니까 지금 아직도 선거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아, 네네. 그건 아니고 예, 국민들이 네. 저는 이제 그 박상기 이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혁의 적합도 이런 게 딱 동일시해서 볼 거예요 분명히 보는데 네, 네. 어쨌든 저는 좀 의외로 낮은 거 아닌가 해요. 일단 뭐 장관, 뭐 법무장관, 검찰 사실은 또 국방 이런 데는 이 권력기관이라보다 권력의 중심축이잖아요. 네. 권력을 유지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더 기대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아하, 예, 그렇게 볼 보는데,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법무장관은 국민들 수준보다 훨씬 높게 깨끗해야 되고 네네. 검찰총장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더 깨끗해야 된다라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더 분발해야 된다. 이분들이 검찰 개혁도 하고 나라의 기강도 바로 세우는 일이 있다면은 저는 나중에 직무평가에서 60% 70%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이 여론조사 해석보다도 좀 정치적으로 좀 더 분발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좀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요. 네, 뭐 지역에서 대구 경북이 조금 떨어져 있을 뿐 부산, 울산, 경남은 평균에 근접한다. 요 얘기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와 별개로 연령별로 볼 때요. 20대의 지지율이 30대, 40대보다 오히려 50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은 3040에 몰려 있고 20대와 50대는 다소 좀 쳐다보면서 관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도 일관되게 이런 조사가 좀 나왔죠. 그 다른 데서도 여전히 네네. 보이는 건데 저는 3040 세대가 이번에 국정농단의 이를 보면서 소위 네. 적폐를 깨야 된다. 그 적폐를 청산하는 거는 역시 그 새로운 진보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일 강하게 그 인식하고 촛불 행진에 동참한 세대가 3040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네. 3040 세대가 저는 이 정부에 지지하는 청이다기보다 이런 적폐, 시스템의 붕괴, 대한민국 호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그 정부를 바라는 이 바람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네네. 언제든 비판적인 지지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이 정부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5, 60대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것들이지만 30, 40대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이 속도에 못 맞추면 얼마든지 그 정권이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조사 또 다음 조사에서도 여전히 그런 수치가 나올지를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조사로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안 조사에서 또 해석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